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임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총재 연임 여부와 연관지어 예상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와 물가의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의 자국 내 가격과 일본 수출 가격의 격차를 바탕으로 최대 수출 가격의 70%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에 당한 것을 한국과 중국에 화풀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1차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오는 22일에서 23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중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앞으로 열릴 협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산업부는 투자 보호를 위해 송금과 청산 절차,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ISDS 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문산과 개성 간 고속도로 남측 구간 건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2015년 남북 연결 사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정하고 문산과 개성 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중단된 바 있습니다. 남한의 문산과 북한의 개성 구간 19km를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1부 오늘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장은 다행히 오루 들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반전하고요. 강보합 수준 유지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는 건 개별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별 이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그간 꾸준하게 올라오던 전기, 전자 업종 오늘은 좀 조정이 소폭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이나 증권 업종들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눈에 띄는 건 시가총액 3위 종목이죠. 3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그간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해 있었는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4%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자면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혼조세 보이면서 엇갈린 흐름 나타납니다. 셀트리온 반등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따라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이 외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상승도 오늘 눈에 띕니다. 오늘 장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 모멘텀보다는 변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만한 측면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FOMC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무역보복 등의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움직임들 간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개별 종목 움직임이 나올 때는 개별 종목 이슈 짚어보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장, 내일 장에서 하나하나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은 지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2490선 다시 터치를 했고요. 이제 2500선까지 8.69포인트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좀 밀려 내려갔던 주식이 시장이 지금 2490선대 회복을 하면서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중 변동폭 꽤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개파락했다가 다시 만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루의 변동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기관은 1150억 원 매도가 나오는데 연계금이 130억 원 사주긴 하는데 나머지 종목, 투자 주체들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가 1071억 원이나 팔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개인은 748억 원 사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는 9만 원 살짝 이탈돼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올라가는데 조금 전에보다 더 많이 올라갔네요. 32만 5,500원 지금 터치하고 6%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15만 8,5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부터 KB금융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KB금융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는 1% 빠집니다. 일단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낙폭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무역 보복 측면에서 철강 쪽이 가장 관세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포스코는 악재가 해결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지수가 좀 눌려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삼성생명 빠지고 있고요. SK 신한지도 빠집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23만 원대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892포인트 올라갑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900포인트 터치를 하는, 양시장 모두 지금 한 8포인트 정도 2,500, 9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6%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일중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올라오고요. 양시장 모두 오늘 그래프 보시면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밀리다가 꾸준하게 우상향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저점 대비해서 9포인트나 올라오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1%가 넘는 위아래 변동폭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일중 흐름들 지켜봤고요.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은 팔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팝니다. 235억 원 파는데 연기금이 144억 원 사고요. 금융투자와 투시는 133억 원, 83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자 들어가는 것도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원 수준까지 지금 터치하려는 모습이고요. 신라젠은 12만원 터치하면서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상승 전환했고요. 메디톡스만이 2%의 낙폭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CJENM도 오랜만에 2%가 넘는 시원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티슈진부터 네이처셀까지 보시면 포스코캠텍 오늘 강보합,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어제 올라가더니 오늘 또 소폭 빠집니다. 네이처셀 52주 신고가 어제 경신을 했는데 오늘 현재는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약보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52주 신고가 또 경신하면서 이제 10만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잘 갈리네요. 코미팜 강보합, 슈젤이 4%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컴투스 보합권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원달러 환율 보시면 1,065원 30점 거래되면서 오늘 원화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장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장하고 오후 들어서 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아무래도 간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미국장이 한 1% 넘게 급락한 여파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오후장 들어서는 점차 좀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가 오전에는 좀 확대되고 있었지만 기관이 그나마 받쳐주면서 일말의 기대감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장 초반보다 지수 전반의 낙폭이 줄여가더니 오후에는 상승 반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부분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G2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장을 누르면서 변동성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매우 민감하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불거진 내용만 보더라도 트럼프 내각이 중국 제품의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 즉 정치적인 일정과 연관해서 봐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무역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셈법과 연관이 깊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지지, 즉 여론이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향방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오전에 발표된 미국의 보궐선거 결과가 좀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러스트벨트를 포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죠. 펜실베니아주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코너 램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물론
11월까지 약 한 9개월 임기를 결정하는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중간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이번 보궐선거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 선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더라도 보호무역주의가 러스트벨트를 위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에는 결코 좀 우호적이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를 더욱 높일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실도 득만큼 크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보호무역주의 관련 잡음은 올 한 해 계속될 이슈이지만 가시화는 또 다른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환율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약달러 기조를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원화는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달러는 약합니다. 미국 달러를 구성하는 주요 통화들 중에서 기여도가 매우 큰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 1065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소폭 상승, 즉 약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전망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연말에는 지금보다 레벨 자체가 조금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G2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 경기에 가장 연동이 큰 한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대내외적으로 조금 작용한 면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러 환율과 연관이 깊다라는 점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주식의 외국인 수급도 우호적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접근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략은 조금 짧게 가져가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정의 여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매우 큽니다. 동향을 살피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보다 좀 바람직한 국면이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FOMC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는 시장에서 거의 예측을 100%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상반기 글로벌 경기와 증시의 분수령이죠. 3월 FOMC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22일 목요일 새벽 3시 종료 예정이고요. 이미 금리 25bp 인상, 미국 국채 선물 가격에서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는 인상하지만 시장 영향 중립적이다라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관이고요. 이목을 끌고 있는 점도표 변화도 3월 FOMC의 시기적인 특성 감안해 본다면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3월 FOMC 중요하지만 이후의 긍정적인 흐름을 염두하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 여전히 견고한 실적 개선을 보이는 IT와 소재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좀 필요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나갈 때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소장님이 크게 웃으실 뻔했어요. 바람 잘 날 없는 트럼프 정권이라고 했는데 공감 많이 하시죠? 진짜 바람 잘 날 없죠. 예, 이번에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새 국무장관으로 폼페오 CIA 전 국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매파, 대북 강경파 알려져 있고 주파수가 잘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틸러슨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이죠. 얘기 잠깐 해보자면 모욕감을 굉장히 주면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내쫓다시피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잘렸다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언론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게 잘린 사람도 있고 나갈 때 좋지 않았고 들어온 사람은 대북 기조가 강경파긴 한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거의 뭐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17일 내지 18일 간격으로 평균 예. 한 명씩 잘린다는 거예요. 엄청 지금 백악관에서 나갔더라고요. 이거 숫자 누가 셌는데 와 이렇게 나갈 수 있나 싶더라고요. 예, 뭐 틸러슨 미국의 국무장관, 예. 뭐 이제 외교 정책의 수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뭐 다른 장관들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격이 다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렇죠. 그 미국 국무장관은 뭐 이방 그걸 갖다가 무슨 공식적인 미리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 발표도 아니고 트위터로 날린 거 아닙니까? 예.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예. 이 얘기입니다. 결국 마이크 폼페이오 예. CIA 국장이 새로운 뉴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국무장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고 땡큐 얘기는 했습니다. 렉스 틸러슨한테. 예. 그의 뭐 봉직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이제 지나 헤스펠. 여기는 이제 새로운 CIA 국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마이크 폼페이 최후의 날 기억나시죠? 그 생각 많이 네네네. 그래서 이탈리아계입니다. 이탈리아계고 한데 육사 출신에 예.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정보로 보면은 그렇게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정치 오래 했고. 예. CIA 국장 중에 미국 대통령 한 분 기억나세요?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그 조지 부시 그 대통령이 CIA 국장 했던 분이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폼페이오 여기도 큰 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굉장히 모욕적인 그냥 옛날 그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하고 똑같죠. You are fired죠. 그렇게 되는데 네. 틸러슨 국무장관도 어떻게 보고 생각보다는 오래 더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임명권자이자 대통령한테 바보 얼간이라 그랬거든요. 멍청이 뭐 이런. 모론, MORON, 모란 뭐 이런 식의 예. 발음이던데 그 이미지는 정확하게 그거예요. 연구 없다 할 때 그 연구예요. 뭐 요즘 정덕 앵커만 해도 못 보실 때 했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릴 때 동네에 그런 형들은 꼭 한 명씩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덩치는 크고 몸은 다 컸는데 코 찔찔 흘리고 밥은 많이 먹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형. 그래요. 좋게 말하면 좋은 형, 방송 용어로. 뭐 그렇게까지 모욕을 줬던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까지 몇 달 더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데 네네. 문제는 이 폼페이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누구도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린 좀 소위 말하는 대북 강경파 예.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건 아까 정대인크 말씀하신 그거는 맞을 거예요. 틸러슨하고 뭐가 안 맞는다, 케미가 안 맞는다. 둘이. 그런데 이 친구들 어쨌거나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이따 살펴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려면 하는 거고. 예. 월급쟁이 사장하고 오나 회장은 다릅니다. 그쵸. 예, 트럼프 대통령 오나 회장이에요. 엑슨모빌의 CEO였지만 월급쟁이 사장하고 격이 다른 거예요. 그쵸. 사람을 쓰는 것도 다르고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에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회장님으로서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역력한데 이 폼페이오를 갖다가 단순히 그냥 대북 강경파라고 해서 그런데 오히려 우리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내에서 언론이 또 몇 시간 만에 더 바뀌죠. 오히려 우리 한반도 정세에 더 우호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좀 더 이쪽에 올인할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아마 본인의 색깔을 갖다 죽일 것 같아요. 폼페이오는 본인 색깔을 죽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최대한 그거 하겠고 그리고 폼페이오는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임스 코미 지난번 FBI 국장도 그거 하고 무슨 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도 그거 하고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쳐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 어제 뭐 뉴스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 종일 접했던 뉴스입니다만 전 대통령. 예. 사람들한테 잘 못하니까 뒤끝이 안 좋죠.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폼페이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성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서훈 국정원장과도 뭐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었다라고 국내 정치 쪽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안도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네. 이 부분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이 게리 코네에 이어서 지금 커들로? 라는 레리 분인데 커들로. 예. 레리 커들로요. 예, 레리니까 로렌스죠. 예. 이름은. 로렌스가 보통 레리 하니까. 예. 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 저도 뭐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예. CNBC에 나오는 CNBC 나오는 경제평론가입니다. 뭐 본인 자칭 뉴욕 이코노미스트라고 얘기하고 합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시장 얘기하고 경제 얘기를 합니다만 마음은 콩밭에 정치 쪽에 가 있었던 사람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CNBC의 이 헤드라인 기사 한번 화면에 보면은 지금 자료 화면도 저렇게 저 인상 저분이네요. 예. 여기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보내드렸던 자료 보시면은 레리 커들로 뉴 칩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뭐 이제 결국 차이나 중국이 저 얘기죠. has earned a tough response. 중국이 뭐 이렇게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터프한 어떤 무역 관련해서 미국의 터프한 리스폰스를 갖다가 중국이 자초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발언 자체는 결국 뭐냐 하면은 중국을 타겟으로 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CNBC 그 유명한 그 팔 둥둥 걷어서 하는 그 친구 누구면 짐 크레이머. 예. 짐 크레이머만 하더라도 폼페이오가 국무장관 되고 뭐 여기가 레리 커들로 이런 사람들이 되고 하는 거는 결국 중국 보고 중국 너희가 우리의 적이야라는 선언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약간 좀 한번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아직까지는 저는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쇼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앞서 김두한 연구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보호무역주의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좋아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해요. 예, 그런 상황이고 이 끝은 서로에게 네거티브 썸이 될 거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데 말만 요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11월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보호무역을 가지고 최근 또 주말 최근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뭐 험한 얘기 많이 나왔죠. 300억 달러, 600억 달러 무슨 뭐 정도 규모의 관세를 때리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한 3,500억 달러 넘는 대미 흑자를 갖다 한 1,000억 달러 줄여라. 그것도 처음에 10억 달러 줄이라고 트위터에 날렸는데 뭐지 싶었더니 뭐 오타랍니다. 뭐 그런 식인데요. 뭐 그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시선을 끌고 있네요. 이게 진짜 문제라면은 시장이 이렇게 이 정도로 있지는 않죠. 아, 근데 참 보면은 재밌는 건 조금 전에 오타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그런 줄여라 하는 그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그게 임명권자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통수권자가. 얘기를 하는 걸 SNS로 얘기를 하고 SNS로 해고를 하니까 저희가 볼 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 얘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보궐선거. 이거 굉장히 또 재미있고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거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가져갔네요. 가져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진짜 위기감이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이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때 그거 보도할 때 사진 보셨잖아요.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때릴 때 그런 행정 명령에 서명할 때마다 꼭 사람들 뒤에 세우는데 그때는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전부 진짜 그 철강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고 이번에 이 펜실베니아 여기는 하원 보궐선거 여기는 지난주에 이 왜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던가요? 간략하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팀 머피라는 의원, 여기가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공화당 사람이었죠. 공화당 사람이었죠. 뭐, 반낙태로 유명했다가 본인이 낙태를 종용한 그런 뭐,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분위기가 왼쪽, 릭스 콘하고 오른쪽에 코너 램하고 분위기가 어느 쪽이 공화당 후보 같아요? 정덕앵커 보시기에. 왼쪽이요. 왼쪽이 공화당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른쪽이네요. 이거 모자 썼네. 제가 모자를 못 봐가지고 오른쪽이요. 깔끔하게 이렇게 정장 차리면 여기가 오히려 공화당 같고 이쪽이 민주당한테 거꾸로입니다. 이쪽이 됐는데 여기에 심지어 3월 초에 트럼프도 찾아가고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던 바이든도 이 펜실베니아를 찾아가고 그만큼 했고, 특히 여기는 굉장히 힐러리를 갖다가 20%포인트로 꺾었던 데예요. 예. 그리고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여론조사상으로 이 코너램이 앞선 거예요. 앞서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에어포스 원을 타고 여기까지 간 겁니다. 펜실베니아를 가가지고 이런 거 우리 지난 주말 주초에 이런 보도 많이 보셨잖아요. 예. 뭐 트럼프가 다시 또 무슨 뭐 대통령 선거 유세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여기 지원하러 간 겁니다. 지원하러 갔고 이날 또 그런 얘기도 했죠. 북한 관련해서 아주 빅딜이 나올 것 같다. 나는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쏟아냈는데 이 피츠버그 대표적인 철강 도시 여기를 갖다가 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때리는 거 중국한테 별 타격 없어요, 솔직히. 네네. 예. 그래 놓고 지금 이제 말만 요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빙이죠. 초박빙이죠. 한 700표 정도 차이 났나요? 700표 정도 차이가 나서 결국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렇다면은 앞서 뭐 다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이제 11월 중간 선거까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으로서는 고민스러워지는 겁니다. 피츠버그에 맞는 맞춤형 행정명령을 했는데 철강에다가 알루미늄 관세를 때려가지고 네. 그쪽에서 펴나오게끔 했는데 거기는 또 평소에 공화당 좋아하는 데인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는 힐러리를 압승을 했는데 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뒤집어져. 그렇다면 이제 뭘 갖고 다른 데서 승부하지? 고민되겠네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보호무역주의가 쑥 들어가느냐? 그거는 첫째 트럼프의 체면이 안 씁니다. 너 뭐니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건 뭐니? 가왔던 그 그렇게 스트롱맨의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전격적으로 그러면은 최근 나왔던 뉴스처럼 로이터의 보도처럼 그러면 중국을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때린다. 그럼 300억, 600억 달러인지 300억 달러인지 600억 달러인지 몰라도 그 정도 규모의 앞으로 들어오는 것마다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진짜 한번 전쟁해 볼라는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되겠죠. 이거 뭔가 이 CIA 국장, 예. 뭐 CIA 국장이나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뭐 드라마 보다 보면 뭐 안기부, 뭐 국정원, 뭐 예. 어디 뭐 남영동 분식회사 느낌이 안 좋잖아요, CIA. 여기다가 또 곧이어서 그날 틸러슨 자르자마자 또 캘리포니아를 갑니다.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인 또 민주당 강세. 여기 지금 멕시코 국경 지역에 이 중에 뭘로 지금 장벽 쌓을까요? 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런 사진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사진이 같이 막 이렇게 신문에 올라오면 뉴욕 증시 투자자들 기분이 어떨까요? 좀 팔고 싶죠. 그쵸. 헷갈리고. 좀 헷갈리고 팔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사흘 연속 소폭이나마 이제 장이 밀리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고민될 것 같습니다. 고민될 것 같고, 여기서 더 세게 나가느냐, 뭐, 많으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한번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뭐, 미투 정도까지의 충격은 아닙니다만, 요즘 또 미국 언론에 덜썩덜썩 하는 게. 성추행 예. 또 있죠. 과거 또 한 7, 8년 전에. 예. 네, 그랬던 것이, 그것이 무슨 뭐 찌라시 수준이 아니고, 뭐 ABC 같은 아주 큰 방송국에 토크쇼에 아주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하고 하는 이런 정도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짜증이 날 겁니다. 근데 참 그런 정도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이 유지가 된다는 게 저희 정서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정서로 볼 때는 좀 독특하다라고 매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노벨상을 노리잖아요.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렇습니까? 뭐 지금 그 미북이든 북미든 간에 정상회담 이 얘기 나오니까 바로 우리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도 가능하다. 근데 제가 봐서 문 대통령께서는 이거 한반도 정세가 진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벨 평화상 가능한데. 네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상보다도 문학상이 나을 것 같아요. 트럼프 그 트위터에 올린 그 문장들. 지금 당대에서는 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좀 진보적인 아주 좋은 글들 예. 많잖아요. 간단 명료한. 그렇죠. 뭐 파이어드 이런 것들. 예. 네. 예, 오늘 좀 재밌는 얘기 많이 했고요. 시장과 관련된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행보 자체가 지금 휘청휘청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강경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좀 선회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시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선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소장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다음 주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